종교와 문명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 한편으론 야생동물의 천국이기도 하죠. 야생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운 좋게 호랑이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반다부가르 숲은 호랑이 왕국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 숲을 장악했던 최고 우두머리 비투입니다. 호랑이는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영역 관리에 보냅니다. 다른 호랑이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고독한 사냥꾼이죠. 이 녀석은 비투의 아들 깔루아입니다. 얼마 전 지아비를 쫓아내고 새로운 제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립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쉽게 내줄 순 없겠죠. 기회를 보며 어슬렁거려 보지만 이젠 힘에서 밀린다는 것을 기운만으로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명실공히 숲의 새 우두머리로 등극했습니다. 사실 비투는 며칠 전 왕좌를 놓고 아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지만 상처만 입은 채 패배했죠. 그렇게 비투는 쓸쓸히 정글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이 녀석은 이 숲에서 가장 날렵한 암컷 호랑이 졸조라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을 따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군요. 물속에서 한낮에 무더위를 식히던 졸조라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숲을 향해 나갑니다. 무엇을 본 걸까요? 순식간에 나무 위 원숭이를 물었군요. 원숭이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3m가 넘는 나무 기둥을 뛰어올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과연 숲 제1의 사냥꾼답습니다. 우기가 지나가고 난 10월 말은 반다부가르 숲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수컷 공작새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은 별 관심이 없군요. 랑구르 원숭이는 짝을 찾았네요. 어슬렁거리던 암컷 졸조라가 수컷 깔루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졸아가 슬쩍 은밀한 곳으로 유인하는군요. 한 번의 눈맞춤에도 꽤 다정해 보입니다. 성질이 까다로운 호랑이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죠. 이들은 이렇게 3번의 신방을 더 차렸습니다. 반다부가라의 숲은 이렇게 사랑과 함께 지나갑니다. 숲의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녀석은 바로 여우입니다. 호랑이가 깨기 전에 얼른 먹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졸졸아가 드디어 엄마가 됐습니다. 세 마리 새끼와 함께 첫 나들이를 나섰군요. 인도 꽃사슴은 호랑이를 가장 경계합니다. 벵갈 호랑이는 새끼를 낳으면 약 1달에서 2달가량 은신처에서만 키웁니다. 제 아무리 호랑이라 해도 갓 태어난 새끼는 항상 위태롭지요. 늑대나 들개, 심지어 이웃의 수컷 호랑이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항상 새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처음 만나는 새끼는 주위의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 3시경이면 종종 이 연못을 찾습니다. 달콤한 오후 한때를 뒤로 하고 어미는 다시 안전한 아지트로 새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숲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인간을 태우고 호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빽빽이 들어찬 인도의 정글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호랑이를 찾아내기에 코끼리만한 동물도 없죠. 코끼리 조련사 마호들은 곳곳에 흩어져 무전으로 연락을 취하며 호랑이의 흔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숲에서 호랑이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그 시각 어미가 된 졸졸아는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제 새끼도 젖을 뗄 때가 됐거든요. 이제 졸졸아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침 힘겨루기에 한창인 수컷 꽃사슴을 만났습니다. 우두머리 싸움에 정신 팔려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죠. 졸졸아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겨루던 녀석 중 한 마리가 도망가자 우두머리 다툼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좀 더 몸을 낮추고 다가가는 졸졸아. 그런데 뭔가 수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보초 쏘던 사슴 한 마리가 기웃댑니다. 슬슬 자리를 이동하기 시작하는 사슴들. 기회를 포착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새끼를 굶길 수 없는 어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졸졸아의 눈에 드디어 새끼 사슴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어미와 잠시 떨어진 새끼 꽃사슴. 결국 졸졸아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또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새끼를 먼저 먹인 어미는 자신의 허기진 배도 채웁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졸졸아, 물을 찾아 나서겠지요. 안전하게 물가에 도착한 어미를 보고 새끼들도 슬금슬금 따라 나옵니다. 물을 몹시 좋아하는 졸졸아와 달리 새끼들은 아직 키보다 깊은 물속이 무서운가 봅니다. 엄마가 나올 때까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린 시절의 즐거운 한때입니다. 한편 아비를 제치고 숲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한 깔루아는 전망 좋은 곳에서 휴식 중입니다.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영역 순찰을 돕니다. 얼마 전까지 그 아비가 돌았던 바로 그 길을 따라서 말이죠.
다른 호랑이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냄새로 확인하고 자신의 채취를 남깁니다. 단독 생활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와 영역이 조금 겹치기도 합니다. 슬쩍 한번 몸을 담궈보는데 졸졸아의 반응이 날카롭습니다. 둘이 비록 한때는 부부였다 해도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죠. 그게 설령 피를 나눈 아비라 해도 정을 나눈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것인지 아직은 부부의 정이 남은 것인지 수컷 갈루아가 이번엔 그냥 물러납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마호들은 벌써 오늘도 몇 시간째 숲을 휘젓고 다닙니다. 얼마나 헤맸는지 육중한 코끼리 발이 더 둔해집니다. 코끼리에겐 버거워 보이는 경사진 계곡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이 근처가 분명 얼마 전까지 졸졸아가 새끼를 키우던 은신처인데 좀처럼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Yeah, this water, this problem, this water. Very good area, tiger area. This is under road, this rock, this cave. 어미 호랑이와 마호새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계곡에서, 평지에서 마호들은 합동작전을 펼치며 어미 호랑이를 압박합니다. 여러 마호들이 숲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통에 이제는 다른 동물들도 점점 보기 힘들어집니다. 마호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졸졸아. 이제 물 마시러 오는 것조차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새끼들은 숲속에 숨겨두고 먼저 나와 주위를 살핍니다. 어미가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새끼들이 나타납니다.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는 5월. 자주 물에 몸을 식히지 않으면 체력이 약한 새끼들은 일사병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노출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드디어 한 마호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물에 머물고 싶지만 어미는 서둘러 다시 새끼를 숲으로 데려갑니다. 언제부턴가 반다부가르 숲에선 먹잇감을 쫓는 호랑이들이 되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집요한 추적 끝에 마호시 어미 호랑이 졸졸아를 찾아냈습니다. बच्चे मिले हैं राजबहरा के पास। 3 बच्चे मिले हैं राजबहरा में। देखने वाले कौन है? गणेश बनानी हाथी है गणेश। 호랑이를 발견한 마호스는 곧장 무전을 보내고 호랑이가 있는 자리를 지킵니다. 어렵게 발견한 호랑이를 놓치면 낭패이기 때문이죠. 마호시 그토록 호랑이를 찾아 헤맨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야생의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인도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마호스의 연락만 기다리며 장사진을 치고 있던 겁니다. 호랑이의 위치를 알게 된 관광객들이 저마다의 안내원을 동승시키고 목적지로 내달립니다. 레이싱을 방불케 달려온 차들끼리 자리다툼이 시작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깊은 곳까지 접근한 관광객들은 호랑이가 보이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졸졸아입니다. 새끼를 숨겨둔 곳으로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 길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순식간에 포위된 어미 호랑이는 달리 둘러갈 다른 길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호랑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호랑이. 잠시 쉬어가자 생각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코끼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호랑이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코끼리입니다.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속으로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코끼리들은 차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한 번 코끼리를 타고 호랑이를 보는데 10,000루피,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도의 갑부들. 유럽과 북미에서 온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코끼리가 데려오는 인간은 요즘 반다부가르 숲 호랑이들이 가장 성가시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호랑이에게 실어 나릅니다. 관광객들이 모두 떠나고 난 늦은 오후, 모처럼 맞이하는 마호스의 휴식 시간입니다.
마호스의 쉬는 시간이 코끼리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때죠. 4톤이 넘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숲을 헤맨 코끼리에겐 더없이 달콤한 휴식일 겁니다. 무거운 쇠사슬과 함께요. 이미 인간에게 수능된 코끼리지만 행여 도망갈까 마호스는 굵은 쇠사슬로 코끼리 다리를 단단히 묶어둡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 다리가 묶인 몸이지만 이것이 본래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이 코끼리도 호랑이처럼 야생의 코끼리였죠. 그런데 코끼리의 힘이 필요해지는 인간들이 야생 코끼리를 생포해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총을 쏘아 코끼리의 행동을 둔화시킨 다음 접근해 생포하는 방법입니다. 약 기운이 퍼져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야생 코끼리는 꼼짝없이 붙잡히고 맙니다. 잡아온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은 혹독합니다. 몇 날 며칠을 복종할 때까지 때리고 찌고 누르죠. 발버둥을 칠수록 고문은 더 가혹해집니다. 죽기 직전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코끼리는 오줌까지 지리고 맙니다. 이것은 가장 원시적이자 전통적인 코끼리 훈련법입니다. 초반 약 3개월가량의 혹독한 훈련 기간이 지나면 코끼리의 저항은 한풀 꺾입니다. 마호들은 일명 코끼리 짜파티라고 부르는 코끼리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 소민들이 즐겨 먹는 짜파티와 비슷하지만 질이 아주 낮은 재료로 만들죠. 자기가 훈련시킬 코끼리에게 마호시 직접 먹이를 만들어줍니다. 주인 마호스를 좀 더 잘 따르게 만드는 그들만의 노하우죠. 얼마 전 숲에서 붙잡혀와 거친 신고식을 치룬 새끼 코끼리가 2단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앉아, 일어서, 다리 들어. 서서히 야생의 과거를 벗고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는 한 마리 순한 양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코끼리는 목재를 나르는 짐꾼으로,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 피에로로, 혹은 호랑이를 쫓는 마호스의 자가용으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이 녀석의 운명은 호랑이 쫓는 코끼리로 정해졌군요. 마호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바로 가. 마지막 남은 야생 본능이 꿈틀거리지만 몸부림을 칠수록 온몸을 올가맨 밧줄은 더스에게 코끼리를 조여옵니다. 코끼리는 이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낯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कोरिया में 오늘 호랑이를 맨 처음으로 발견한 그 마호씨군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진수성찬으로 점심을 즐깁니다. उतना पढ़े लिखे हम लोग हैं नहीं कि और दूसरा काम करें। अच्छा लगता है शरीर, क्योंकि अब मजबूरी है और वैसा काम है अपने पास मिल नहीं रहा है, उतना सक्षम नहीं है, पढ़े लिखे नहीं। तो हमें यही 마호도 पसंद है।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해야겠지요. 새끼들 덩치가 제법 커졌습니다. 이제 어미 품에서 종종 벗어나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겨루고 놀면서 서서히 어른이 되어갈 준비를 한 것이죠. 형제들끼리 쫓고 뛰며 사냥놀이도 해봅니다. 제일 큰 형은 벌써 혼자 놀기를 더 좋아합니다. 동생들은 아직 어미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광객들은 아예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멀리서 이 먼 외딴 정글까지 호랑이를 보러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겠죠. 목 좋은 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 아예 코끼리를 장기로 대여해서 매일마다 수색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수록 호랑이가 머물 곳은 사라져갑니다. 그 틈 사이로 어미 호랑이 졸졸하는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새끼들이 완전히 사냥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상태라 아직은 어미가 먹여 살려야 하죠. 오늘은 지난번 인도 꽃사슴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삼보사슴을 노리는군요. 덩치가 크고 뒷발길질이 세서 사냥하기가 더 힘들지만 삼보사슴은 잡기만 하면 새끼를 더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잡기 힘든 만큼 빈틈을 잘 노려야 하는데 삼보사슴도 뭔가 낌새를 느낀 듯합니다. 공작새의 경고 울음도 어미 호랑이에겐 불리한 상황 쪽으로 몰아가는군요. 자세를 바싹 낮추고 서서히 접근합니다. 덩치가 가장 큰 수컷 우두머리 삼보를 골랐군요. 뒷다리를 물었지만 아깝게 놓치고 맙니다.
어미 호랑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8-10 गाड़ी है नहीं मान रहे हैं उसको रोड क्रॉस नहीं करने देते हैं इधर से उधर दौड़ाते हैं 온 신경을 집중해도 쉽지 않은 사냥인데 인간들이 이렇게 바싹 따라붙으니 실패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क्रॉस करने दो भाई 마호슨 마호대로 호랑이를 빨리 발견해야 팁도 두둑히 받을 수 있는지라 기를 쓰고 달라붙는군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된 어미 호랑이는 원래 살던 숲을 벗어나 차츰 현지 주민들의 땅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보호구역 관리 직원들이 설치해놓은 무인 감지 카메라입니다. 이것마저도 자신을 노리는 무기처럼 보이는 걸까요? 제발 홀로 있기를 원하는 호랑이에겐 무인 카메라마저도 귀찮은 존재인가 봅니다. 밀려드는 인간 때문에 야생에서의 사냥이 힘들어지고 이제 남은 마지막 선택은 인간이 키우는 가축입니다. 과감히 민가를 드나드는 호랑이. 인간에게 쫓겨 다다른 곳은 공교롭게도 인간의 땅이었습니다. In the morning time, about 5:30 here. Then after kill, a tiger put the kill over there, sir. You are come, look it there. Okay. But this is still human area. Yeah. Human area. Yes, sir. Are pushing for the kill. So this is what it happened 2 days ago. Sir, sir. 두어 달 전 이 농부는 자신의 소리를 노리는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कमर में थोड़ी कुर्ता उठा के दिखा रहे लाता मारे रहा है तो ज्यादा भाव नहीं भरा है 온몸에 상처는 입었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वहाँ 7 आदमी गए तो वहाँ बाघ पीछे से निकल के अब आगे का हाथ थमाल के गिरा दिया यम जब गिरा दिया तब फिर यहाँ लपट के अब एक दांत यहाँ मारा एक दांत यहाँ मारा. 이제 어미 호랑이 졸졸아는 인간의 땅을 배회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호랑이를 노리는 인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호랑이 목을 조여옵니다. 호랑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호랑이는 밀렵꾼들이 노리는 먹잇감이죠.
호랑이가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올가미를 치고 발목 덫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호랑이가 한 마리라도 걸리면 한동안 편히 먹고 살 돈을 만들 수 있죠. 한동안 어미 호랑이 졸졸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졸졸아가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심하게 절룩입니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발목 덫에 결국 걸리고 만 겁니다. 다행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막내는 밀렵꾼들에게 잃고 말았습니다. 아직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긴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 그리고 부상당한 어미에게 남겨진 2마리 새끼. 이대로는 어미도 새끼도 사냥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어미 호랑이 졸졸아는 과연 남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